이후로도 이어진 임무의 연속 속에 기요는 상현 3의 아카자에게 염주인 렌코쿠 쿄주로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에 그런가라며 담담한 듯한 대답을 합니다. 과연 그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탄지로와 몇몇의 지주들 덕분에 상현의 오니 다키규타로, 교코, 한텐구가 제거되고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와 연주 칸노지 미치리가 반점을 발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주 회의가 열리게 되고 반점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둘러 기요는 자리를 일어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에 사주 오바나이는 지주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며 서둘러 홀로 훈련이라도 시작하려는 거냐 비꼬는데요. 이 말을 듣고 문을 나서는 기요는 다른 지주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여기서 기요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은 기요를 냉정하고 차가우며 자신이 우선시되는 독설가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은 자기 비하적 생각과 감정 표현이 서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주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그려졌죠. 그 예가 바로 니들과 난 다르다는 표현을 아무런 서술 없이 내뱉는 행동입니다. 이에 지주들은 모두 어이가 없거나 무시당한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요의 다르다는 표현은 당당히 온니를 베어내어 최종 선별에 합격한 너희들과 달리 얼떨결에 살아남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표현한 말이었죠. 기요의 대화 방식은 언제나 이러한 전제나 설명이 없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반응에 굉장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 또한 속마음과는 다르게 표현되는 모습이죠. 아마도 이러한 성격은 소중한 두 인연인 누나와 친구를 잃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자신이 주로 표현하는 것보단 받는 것에 익숙했고 그런 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준 츠타코와 사비토가 있었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 다른 지주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말을 남기고 기요는 자리를 뜨고 암주 교메이의 제안으로 합동 강화 훈련이 시작됩니다. 귀살대 모두가 훈련에 참가했지만 홀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던 기요. 그런 그에게 탄지로가 찾아옵니다. 불쑥 찾아와 자신을 훈련시켜달라는 탄지로에게 물의 호흡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음에 화가 났다며 수주가 없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누군가가 수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이에 의아한 표정의 탄지로는 수주는 당신이지 않느냐 되묻지만 자신은 수주가 아니라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탄지로. 결국 기요는 나흘이나 이어진 탄지로의 근성에 포기하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최종 선별을 돌파하지 못했다며 사비토라는 친구와 함께 참여한 선별에서 자신은 아무런 힘도 못 썼지만 사비토는 자신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홀로 거의 모든 오니들을 쓰러뜨릴 만큼 강했다 표현하죠. 하지만 사비토는 오니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도움으로 선별에 통과하게 된 자신은 수주가 될 만한 인간이 아니라 평하며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리를 뜨려는 기요에게 탄지로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 말에 놀란 듯 멈춰선 기요.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나약한 소리를 하고 사비토에게 뺨을 맞았던 과거를 회상하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비토와의 대화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요는 츠타코와 사비토의 의지를 잇기 위해 훈련에 참여하게 되죠. 이후 풍주 사네미와 대련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오해로 사네미는 화를 내듯 달려들고 그런 그의 공격을 기요 또한 대처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결국 둘의 목도가 부셔져 버리고 죽일 듯 사네미는 기요에게 달려드는데요. 그때 이를 지켜보던 탄지로가 둘의 대련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사네미에게서 오하기 냄새가 난다며 오하기를 좋아하는 거냐 묻는 탄지로. 그의 오지랖에 사네미는 화를 내며 탄지로를 날려버리곤 이내 자리를 뜹니다. 정신을 차린 탄지로에게 기요는 사네미와 지주끼리 훈련을 한 것이라 설명하고 탄지로 덕분에 사네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다행이라 이야기하죠. 다음에 만날 땐 오하기를 전해줘야겠다는 기요. 과연 사네미와 기요는 친해질 수 있을까요? 훈련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당주인 카가야에게 무잔이 찾아옵니다.
이미 짐작했던 카가야는 지주들을 소집하는 것과 동시에 자폭하고 마는데요. 기유는 탄지로 그리고 다른 지주들과 함께 무잔을 노리지만 나키메의 혈기술에 결국 무한성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렇게 무한성 내부에서 오니들을 베어가던 기유와 탄지로는 충주 시노부의 사망 소식과 함께 염주 렌코쿠를 죽인 상현삼의 아카자를 마주하게 되죠. 2년 전 자신에게 살려달라며 목숨을 구걸하던 탄지로가 놀랄 정도로 현격히 기술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유 탄지로 대 아카자의 전투가 벌어지고 진심을 다해 덤벼드는 아카자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죠. 50년 만에 수주를 맞이했다는 아카자는 기유가 펼친 제11형 잔잔한 물결을 마주하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술이라며 관심을 갖는데요. 그런 아카자를 무시하는 기유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내 아카자의 기술에 기유는 타격을 입습니다. 이후 렌코크를 언급하며 고인의 정신을 농락하는 모습에 탄지로는 분노하며 아카자에게 덤벼들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죠. 엎친 데 덕친 격으로 양손에 일륜도가 붙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아카자의 팔을 베어내며 기유가 등장합니다. 강자와의 목숨을 건 싸움이 인간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새삼 느끼던 기유는 결국 반점을 발현하는데요. 발현 직후 아카자를 몰아세우는 데 성공하지만 이내 2조차 아카자가 적응해버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카자의 목을 베는 데 실패하고 일륜도까지 부셔져 위기에 빠지지만 탄지로에 의해 아카자의 팔이 잘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죠. 이후 위협을 느낀 아카자는 자신의 극기인 파괴살 동식 청은 난징강을 펼치며 기유를 제압하곤 오니가 되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아카자의 뒤에서 기척을 느끼지 못하게 접근하는 탄지로의 모습에 눈치채지 못하게 베어내면 될 것이라 생각하던 그때 기유는 생각지 못한 탄지로의 행동에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감이 놀라움으로 변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카자와 정면 대결에 나선 탄지로는 단칼에 히노카미 카구라 사양 전신을 시전하며 상현3의 아카자를 베어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아카자, 목의 절단면을 맞고 다시 부활해 탄지로를 한 방에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잃은 상태로 탄지로를 제거하려 움직이는 아카자를 기유는 물의 호흡을 구사하며 막아 세우죠. 이에 렌코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괴살 멸식을 전개하려는 아카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에 정신을 차린 탄지로는 기유를 공격 범위에서 떨어지게 뒀습니다. 잠시 뒤 처참히 공격당한 아카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기유와 탄지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카자는 스스로에게 공격을 퍼부어 재생을 포기하며 소멸하게 되죠. 부상을 수습한 기유는 바로 탄지로와 함께 무잔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주하게 된 무잔. 분노하는 탄지로를 진정시킨 기유는 이내 얼토당토 않는 무잔의 말에 더욱 분노하며 탄지로와 함께 본격적인 전투에 임하죠. 그러나 상현과는 비교도 안 될 강함을 선보이는 무잔. 이구로와 칸노지마저 죽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위험에 처한 기유와 탄지로를 죽은 줄만 알았던 이구로와 칸노지가 등장해 구해냅니다. 이는 모두 무한성의 지배권을 두고 싸워준 유시로 덕분이었죠. 결국 무한성은 무너져 내리고 모두는 시가지 항복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일출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반. 기유를 포함한 모두는 무잔에게 달려들어 맹공을 펼치지만 목을 베어내자마자 재생해버리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 탄지로가 무잔이 주입한 피에 세포가 붕괴를 일으키며 각혈하는 모습에 기유는 절망감을 맛보죠. 그러나 멈출 수 없는 무잔과의 공방 속에 결국 기유는 더 이상 일륜도를 손에 쥘 힘조차 없어 일륜도를 놓치고 맙니다. 그때 주변 지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며 다시금 수주로서 무잔에게 맞섭니다. 이후 이노스케, 제니츠, 카나오의 기계로 무잔에게 맞서는 동안 기유는 사네미의 칼과 부딪혀 혁도를 발현시키고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무잔에게 맞섭니다. 그러나 위협을 느낀 무잔은 자신의 다리에서 촉수를 내뿜어 기술을 펼치고 그와 맞서던 모두가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기유 또한 기습 촉수의 일격에 오른팔을 잃고 맙니다. 의식을 회복한 탄지로가 무잔에게 맞서는 동안 유시로의 도움으로 일정 상태로 회복하게 된 기유는 남은 왼팔로 일륜도를 다시 집어 무잔에게 향하는데요. 일출이 시작되자 무잔은 발악하고 끝까지 버텨낸 탄지로는 왼팔이 뜯겨나간 나머지 혁도를 유지하지 못해 무잔이 몸을 빼내기 직전인 상황에
탄지로의 뒤를 기우가 받쳐주며 혁도를 재발동시킨과 동시에 무잔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내 태양이 떠오르고 무잔은 몸을 부풀려 고기 방패를 발동하는데요. 이에 탄지로가 무잔에게 흡수되어 버리고 기우는 탄지로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뻗어보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죠. 이어 기살대 모두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잔의 도주를 막고 점점 햇빛에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땅 밑으로 도주하려는 모습에 교메이가 잡아당기고 기우는 생생유전을 펼치지만 남은 왼팔의 위력이 약해 큰 피해를 주지 못하는데요. 뒤이어 가세한 사네미, 오바나이까지 모두 합심하지만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무잔이 갑작스레 토열하며 땅속으로 숨지 못하고 결국 태양에 의해 재가 되기 시작하다 드디어 소멸하고 맙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치료도 만류하고 탄지로에게 향한 기우는 죽은 탄지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합니다. 그때 갑자기 눈을 뜨는 탄지로, 갑작스런 상황에 모두 당황해하는데요. 탄지로가 뜯겨나가 왼팔을 재생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에 탄지로가 오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기우는 모두에게 무기를 들라 소리치고 결국 탄지로를 죽이라 소리칩니다. 태양을 피해 그늘로 피하려는 탄지로, 기우는 탄지로의 가슴을 일륜도로 간통시켜 붙잡고 태양에 서서히 타 죽어가는 탄지로의 모습을 보며 오열하죠. 그러나 탄지로는 태양마저 극복한 오니가 되어 공격을 멈추지 않고 함께한 이노스케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네즈코가 탄지로를 안으며 막아 세우지만 네즈코마저 공격해버리는 탄지로의 모습에 기우는 한시라도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햇빛도 일륜도도 탄지로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에 절망감이 앞서는데요. 막을 수 없는 존재 탄지로를 바라보며 기우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꽃의 호흡의 마지막 격인 피안주안을 카나오가 시전하며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주입하고 결국 탄지로는 인간이 되어 눈을 뜹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기우는 깊은 숨을 내뱉으며 안도하죠. 정말 길고 길었던 오니들과의 전쟁이 끝이 나고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합회의가 열린 거점에서 참석한 지주는 기우와 사네미 단 둘뿐이었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니로부터 기우를 비롯해 수많은 기살대원이 찾아온 건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부야시키 카가에를 대신해 98번째 당주가 된 우부야시키 키리아는 끝내 둘에게 기살대 해산을 명합니다. 이에 기우와 사네미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소를 짓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우의 후손인 기이치도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우란 캐릭터는 보이는 대로 차가운 캐릭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이어질수록 기우란 캐릭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기우는 누나인 치타코와 친구인 사비토에게 많은 사랑과 이해를 받아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이해를 지키기 위해 오니들과 싸워왔던 것이죠. 오니로부터 되찾아온 일상에서 이제 기우는 편지도 주고받고 선물도 마음껏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요. 누구보다 따뜻함을 가진 기우였기에 수주라는 지위가 더더욱 빛나 보였던 건 아닐까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